안녕하세요. 채널 수북입니다. 오늘 몇 번째죠? 몇 번째로 얘기하지 말자. 그냥 달로 얘기하면 편하잖아. 네, 오늘 9월. 7번째예요. 몇 번째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바로 얘기하네? 네. 저희가 이번에 선정한 책은 이 책인데요. 이 책을 선정한 또 사유가 있잖아요. 뭐죠? 누가 말하죠? 너가 얘기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리자면 9월에 또 성매매 추방 주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봤던 게 성매매 관련해서 저희가 읽었던 아니면 읽고 싶었던 책이 이 책이었기 때문에 요걸로 좀 빨리 읽히는 것 같아. 맞아요. 행간이 넓어가지고. 너 그렇게 편집적으로. 아니, 나 너무 빨리 읽히는 거야. 그래서 어제 세봤잖아, 줄수를. 그러니까 21줄이구나. 그래서 빨리 읽혔구나. 아, 그래? 라고 생각을 했어. 역시 편집자는 다르네요. 근데 여러분 성매매 추방주간이란 게 있는 거 알았어요? 나 잘 몰랐어. 저도 몇 년 전에 알았어요. 2년 전쯤에. 찾아보니까 그게 법에 나와 있더라고. 그렇더라고요. 무조건 한 주는 성매매 추방주간으로 정하고 이제 그 활동을 하는 것이 이제 정해져 있는? 그래서 이 영상이 올라갈 즈음이 그 추방 주간일 맞아. 거야.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안평이 해주시죠. 책은 성매매라는 착취와 폭력의 경험을 했던 봄날이라는 당사자이자 지금은 반성매매 운동을 하고 있는 봄날 작가의 에세이집이고요. 1부는 자신이 성매매를 시작해서 어떻게 경험했는지 그리고 탈출하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2부에는 탈출 이후에 본인이 어떤 삶을 살았고 성매매 현장으로 계속 돌아가고 싶은 욕구를 참으면서 지금의 자신이 되었는지를 이제 풀어낸 그런 책입니다. 전 어땠나요? 힘들었어요. 그 20여 년 동안 살아온 그 세월에 특히 확대경을 들이대가지고 써내려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동시에 뭔가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던 이 여성들이 왜 빠져나올 수 없는지에 대해서 되게 현실적으로 본 느낌이었어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사람들의 심리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이익관계가 얽혀 있고 이들의 손발을 다 묶고 있기 때문에 절대 벗어나기가 힘든 상황이구나. 저 안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 그 막연하게 우리가 성매매라고 했을 때 포주가 나쁜 놈이고 되게 착취하고 옛날에는 인신매매도 했으니까 뭐 그런 정도로 뭔가 알았던 것 같아. 그리고 뭔가 돈을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돈을 갚지 못하면 못 나간다? 이런 정도의 뭔가 두루뭉술하게 알았는데 그 소개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계속 소개를 해주면서 그 사람을 마치 진짜 물건 팔듯이 약간 중고로 샀다가 중고로 팔고 중고로 샀다가 중고로 파는 그런 것처럼 인간을 다루는 어떤 상세한 묘사 같은 게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진짜. 그리고 친구가 되게 직장 힘들다고 하면은 그만두라고 하지만 못 그만두는 거 알잖아요. 근데 뭔가 성매매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못 그만두지? 이거에 대해서 그냥 너무 쉽게 생각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보면서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작심을 했다는 느낌? 그래서 이 봄날님의 에세이가 그냥 봐서 되게 슬프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의 굴곡 자체가 정말 쉽지 않았겠구나. 힘들게 살아왔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동시에 그것이 어떤 자기 연민에 갇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봐. 나는 이런 삶을 살았고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했고 이게 내 잘못이야? 맞아.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계속 묻고 있는. 그래서 좋았어요. 맞아. 진짜.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껴져서.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써?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매번 대박이다. 놀래는 거. 진짜 우리가 매번 여인원 하면서 매번 놀래는 어떻게 거. 썼지? 어떻게 이렇게 썼는가. 이 책을 봤을 때도 텍스트로 정리되어 있는 것조차도 정말 잘 정리되어 있고. 제가 제일 충격적이었던 거는 계속 그 지역을 돌아다니잖아요. 맞아. 그게 너무 충격적인 나도. 거죠. 자기 고향을 떠나서 뭐 예를 들면 뭐 서울같이 성매매 업소가 너무 많은 곳 이런 게 아니라 뭐 경상북도 갔다가 맞아. 제주도 제주도 가는 거 충격이었어.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잖아요. 알선을 심지어 그 소개쟁이라는 사람이 해갖고 그리고 이제 소개쟁이 때문만이 아니라 뭐 업주나 마담이나 뭐 이모나 이렇게 계속 그 업소에 얽혀 있는 사람들 때문에도 되게 달아나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빠져나오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라는 게 너무 실질적으로 너무 그려져 있는 것 같았어요. 제주도 가는 거 충격이었어. 제주도 가면서 그 느끼는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비행기 막 탔는데 그 성매매라는 게 그냥 성매매 여성과 호주와 그냥 뭐지 구매자. 사는 구매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 밥 해주는 이모도 있고 뭐 관리해주는 무슨 누구도 있고 이러면서 흥정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진짜 그게 너무 수수료를 이렇게 서로 받는 구조가 너무 쫀쫀해가지고 맞아. 그게 충격이었어. 막 이 여성을 그 방으로 들여보내 주는데도 돈을 받잖아요. 맞아. 그리고 테이블만 보는 비용이 따로 있고 2차를 나가는 비용이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이 계속 쌓이는데 매상을 올린다는 말을 쓰는데 그 돈이 또 다 고스란히 여성에게 가는 것이 전혀 아니고 계속 선불금이나 뭐 차용증이나 이런 명목으로 계속 빚으로 이상하게 오게 되는. 그리고 술값 뭐 너가 술값 내 이러면 내야 되는. 그러니까 남자가 술값을 내지 않았을 경우에 여자가 그냥 그 술값까지 계산해야 되는 그런 맞아. 경우가 되게 빈번. 이거 왜 내냐고 진짜. 그러니까. 근데 너무 내게 분노가 만드는 치밀어, 거잖아. 진짜. 그런 업주나 이런 사람, 그러니까 밥 해주는 이모 뭐 이런 그 업소에 같이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용실, 뭐 사우나, 그러니까. 이런 데까지 다 연결이 맞아, 되어 맞아. 있잖아요. 이 성매매 특별법이나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그 미용실이나 이런 데서 맞아. 일하는 사람들도 그걸 다 반대한다는 거지. 맞아. 그냥 한 여성을 이용해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죄의식을 못 느끼고 설령 죄의식을 느끼더라도 그냥 그걸 그냥 스루하는. 그리고 그런 게 충격이었어. 그냥 결국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진짜 구석구석에서 성매매를 하는구나. 이게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 그리고 성매매의 방식도 너무 다양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막연하게만 그것도 알고 있었는데 이 봄날님도 가라오케에서 시작해서 룸살롱, 보도방, 티켓다방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업소들이 있는데 거기서 어쨌든 성매매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잘 드러나는 거예요. 그 모든 곳에서 너무 동일한 방식으로 착취당하는데 그 양상은 너무 다른 거지. 전 오히려 티켓다방이 제일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양한 업소 중에서. 근데 사실 그게 미디어에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쨌든 뭔가 암시는 되지만 우리가 성매매를 진짜 하고 있을 것이라는 거는 의심만. 그러니까 나는 어릴 때는 의심만 있었던 것 같아. 왜 여자가 갈까? 왜냐면은 거의 그 티켓다방이나 이런 데가 성행하는 곳은 진짜 작은 읍내 뭐 이런 데잖아. 그래서 애초에 인구 자체가 적고 맞아. 그러면 서로 누군지 다 알고 그러니까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일 텐데 성매매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순수.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아니 인간적이지 않은 곳인 이런 거죠. 대도시도 아닌데 그치. 내가 티켓다방에서 커피를 시키면 너가 알 거 아니야. 그치. 니도 알고 다 알지? 먹는 사람. 읍에서. 저 김 씨가 티켓다방 시켰구나 알 거 아니야.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거기로 가는데. 그 근데 할아버지 그게 그렇게 집에 막. 공공연하게 아무렇지 않게 행한다는 게 너무 놀랍고 맞아. 심지어 많다잖아. 그러니까. 너무 많이 저는 울었고 진짜 오열? 오랜만에? 네, 그렇게 슬플지 몰랐어. 오랜만일까? 제가 요새 오열을 잘 안 해요. 요새 눈물이 좀 말라가지고. 근데 이 책은 그러니까 그 성매매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엄청 어린 시절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자기가 아주 어린 아이였을 때 부모와 함께 살지 않았고 그래서 부모의 보살핌을 상대적으로 받지 못한 아이였는데 집안이 심지어 극심하게 궁핍해서 엄마도 나에게 무관심하고 아빠는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가정폭력남이었던 거지.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집안에서도 어디 발붙일 데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유입된 과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과정이 이 책이 되게 읽기가 힘든 것과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힘든 것과는 별개로 진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수밖에 없는 책이었어요. 맞아. 어떤 장면이 너무 기억에 남냐면 탈성매매 이후에 이제 공장에 취직을 하려고 다시 집에 돌아갔다가 리싱 공장에서 이제 아주머니들이랑 막 얘기를 나누는 시간에 어떤 아주머니가 와서 막 나 옷 새로 샀다고 자랑했을 때 언니 그 옷 존나게 예뻐요 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사실 사람들이 막 웃었을 거 아니에요. 아유 뭐 조용한 줄 알았는데 막 되게 호탕한 성격인가 보네 이러면서 막 웃었는데 그 순간 자기 자신이 나는 성매매 여성이라는 게 나의 언어에 너무 남아있구나 이런 생각을 혼자 되게 너무 깊이 해버리고 그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장을 관두게 되잖아요. 그 순간 때문에 사람들이 알까봐. 근데 사실은 그런 말투를 쓸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근데 너무나 자신이 비속어와 거친 언어와 폭력적인 언어에 너무 길들여져 있다는 것을 그냥 스스로 그렇게 느끼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그걸 다시 사회생활이라는 대등한 생활이라는 것을 관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게 너무 계속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일종의 재사회화의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뭔가 내가 살아왔던 어떤 방식이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일했던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 다른 조직에 가서 일을 해야 한다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어떤 혼란스러움, 그 적응되지 않는 불안감이나 내가 이 조직에 잘 소속될 수 있을까? 여태까지 나는 이렇게 살아보지 않았는데 하는 불안이 다들 당연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불안감을 봄날님이 느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 짠하면서도 그 부분은 오히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응원하게 되고 저는 대학교 처음 갔을 때 성매매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성노동론이 한참 나오던데요. 근데 그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처음에 성노동론을 들었을 때. 맞아. 그래서 저는 처음에 진짜 혼란스러워서, 왜냐면 당사자들이 말하는 거잖아. 이게 노동이다. 그래서 인정받아야 되고, 그 어떤 프레임과 내가 갖고 있던 성매매에 대한 생각과 그런 것들이 엄청 충돌하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궁금했어.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한 줄이 나오더라고요. 나와. 성노동은 진짜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짧게 정리가 돼 있는데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진짜 이거 보면 여성이 인간으로 대우받지 않는 어떤 현실의 단면 같은 거를 보는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나오잖아 그게. 이 사람이 막 그런 거 있잖아. 좋은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맞아. 있잖아요. 많이 듣는다. 막 많이 듣잖아요. 우리 뭔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남자가 불러가지고 돈만 주고 얘기하잖아요. 맞아. 되게 항상 나오는 장면이잖아. 근데 이분 봄날님이 하시는 말이 20년도 일했지만 그런 경우는 손가락에 꼽고 매너가 좋았던 경우가 손가락에 꼽는다고. 다섯 손가락에 채 되지 않는다. 그게 현실이죠. 맞아. 아 그리고 뭐 매너가 좋으면 뭐 어쩔 거야. 그럼 뭐 좋은 사람인가? 그러니까 돈 주고 지가 들어왔는데. 그니까. 분노가 튀미네요. 그러니까 진짜 여성을 상품으로 본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시금 재확인하게 되는 과정이었고, 읽는 동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엄청 어렸을 때, 그러니까 미성년자였을 때 룸살롱으로 처음에 유입이 되는 과정에서 마담이 엄청 유혹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업소 주인이랑. 맞아. 그러니까 막 너는 절대 이 차는 안 나가게 내가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꼬셔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뭐 세계적인 문제겠지? 그러니까 취약한 어린 여성이 어떤 취급을 받는지 사회에서. 근데 그나마 인류애를 좀 회복한 게 저는 2부에서 보면서였는데 이 성매매 당사자가 탈성매매 하고 나서 다른 탈성매매 여성들을 도와주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상담도 같이 하고 의료 지원도 같이 하고 하는 부분에서 진짜 그런 자기 치유를 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못 살피고 살았는데 이 사람도 남의 삶을 살피면서 자기의 삶도 같이 되돌아보는 느낌? 그래서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곧 뭔가 너무 심하게 아파가지고 죽기 직전인 상태로 이제 의료 지원을 받게 된 어린 여성이 나오는데 그 여성이 결국 죽었을 때 이 봄날 작가가 그 장례식에서 그 사람의 가족들이 그 사람한테 절을 하는 걸 보면서 이제서야 네가 사람 취급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 뭔가 아득한? 근데 그건 결국 자기한테 하는 말이기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되게 모든 순간에 되게 솔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피해 지원 센터에 갔을 때 누군가가 그 같이 일하는 여성 중에 한 명이 명함을 주잖아요. 여기 너무 힘들면 여기 가보라고 해가지고 맨 처음에 상담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제 거의 파산 상태였고 빚이 너무 많고 막 이런 정말 끝까지 내몰린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에서 가게 되는데 그때도 상담원을 되게 의심한단 말이죠.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뭐 잘해주지? 뭘 어떤 꿍꿍이가 있는 거지? 이렇게 계속 의심하는데 그냥 너무 솔직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은 거야. 왜 도와주지? 그런 적이 없으니까 아무도 자기한테 이제까지. 결국에 조금씩 마음을 열고 조금씩 자신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진술서에 쓰고 상담을 계속 받고 의료 지원도 받고 아주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데 그 과정을 2부에서 읽는 게 되게 좋았어요. 성매매 추방 주간을 또 맞이해서 성매매라는 경험을 겪으신 폭력 피해, 착취 피해 당사자 분들께서 이 책에 나오는 그 피해자 지원센터나 다른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들이 있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우리도 알았으면 좋겠고. 보니까 이번 주에도 되게 많은 성매매 관련 책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꼭 이 책이 아니더라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커뮤니티란이나 더보기란에다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떤 책들이 더 같이 나와 있는지. 어제 이 책을 다 읽으면서 너무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콘텐츠를 하는 것이. 이거 개인적인 차원에서 한 달에 한 권씩 꼬박꼬박 우리가 그 페미니즘 책을 읽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내 안에 뭔가 쌓이는 느낌이 들더라고, 어제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저희가 꼭 소개해준 책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혹은 뭐 주위 몇 명이랑 같이 한 달에 한 권 정도 이렇게 읽어가면 올해가 끝날 때는 어떤 종류의 생각들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도 또 고심해서 책을 골라볼게요. 네. 맞아. 좋은 책 가지고 오겠습니다. 또 만나요.